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상치를 넘긴 상호 관세율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미증시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이후 최대 폭으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우리 증시는 이제 관세와 헌법재판소 일정 두 가지가 겹치는 날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전과 오후장의 어떤 변화가 극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후장에서의 어떤 수급 변화, 그러니까 국내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의 어떤 수급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장에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 낙폭은 뭐 엄청납니다. 뭐 반올림하면 4%, 5%, 6% 빠진 거고, 러셀 2000 지수 6.6% 급락을 했습니다. 필수 소비재 빼고는 다 빠졌거든요. 필수 소비재라는 거는 반드시 이렇게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사게 돼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햄버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담배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만 플러스가 나고, 업종 지수가 7% 빠진 업종이 나오고, 뭐 에너지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되면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게 됐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투매가 나온 하루였다. 상승과 하락 종목 비율이 1대6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우선 관세율 공개된 이후에 경기 침체 경고하는 메시지들이 일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낙관론 쪽으로 분석했던 분석가들도 이거 이대로 되면 경기 침체 간다, 이런 식의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더 무서웠던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이 다시 호황을 누릴 거다. 그러니까 지금 수술 끝난 환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수술이 잘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되게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은 맞아.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면 더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신념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천재거나 아니면 미쳤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어떤 전략 자체를 이제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근데 그게 미치광이 전략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건가? 막 이런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을 후퇴시키는 그럴 가능성이 이제 아직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 물론 이제 대부분 다 여기서부터 협상을 해서 깎아준다라는 거를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발언이 자꾸 저런 식으로 나오면 투자자들은 뻔한 거 알면서도 그렇게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의심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들이 좀 매도 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대부분의 증권사들도 좀 경고를 하는, 이런 식으로 가면 경기 침체에 올 수밖에 없고 115년 만에 최대 관세율,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잃을 거 더 많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우는 거, 미국의 국채금리, 그 다음에 이제 엔화 이 정도 강세 보이고, 오늘 달러 인덱스도 폭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채금리, 엔화 이걸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산이 다 빠지는, 심지어 금도 빠졌어요. 예, 전체적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쏟아진 기록만 보면 다우지수 2022년 9월 이후 최대폭 하락, S&P 500 2020년 6월 이후 최대폭 하락, 나스닥 2020년 3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후 최대폭으로 빠졌고, 오늘 하루에 감소한 시가총액이 2조 달러. 그러니까 직전 그 전날까지 올해 내내 하락한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 하락한 것보다 하루에 빠진 게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시가총액이 거의 4조 달러 정도 줄어든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메가세븐 시가총액 감소만 오늘 하루에 9천억 달러가 빠졌고, 애플은 3천억 달러 이상 빠졌습니다. 이 애플의 오늘 시총 감소폭도 코로나 이후에 최대폭으로 빠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결정 하나에 미국 그 금융시장은 한마디로 초토화된, 예, 그런 하루였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상호 관세율을 보면 이제 다른 나라도 치명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피치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GDP, 그러니까 미국과의 어떤 교역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 GDP에서 미국과의 그러니까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5% 넘는 그런 나라들이 되게 많은데, 관세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여기 25%에 붕 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해당되는 국가들의 구매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미국 내 제품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저게 미국 비중이 높다라는 거는 미국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구매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제품이 많이 올라간다라는 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효 관세율이 115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실효 관세율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완제품에만 부과하는 게 있고, 원자재로 부과하면 원자재가 돌아서 또 완제품으로 적용되고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져서 실효 관세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115년 만에 최대폭.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오로지 관세 때문에 물가가 이제 급등하게 되는 상황을 115년 만에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뭐 트럼프는 그렇게 관세 걷어가지고 그걸 다시 국민들한테 돌려주면 돼. 이렇게 계산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올해 미국이 내야 되는 국채이자가 1조 달러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에 감소한 시가총액이 2조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도무지 수치상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표들도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 전망을 하향하는 그런 곳이 여기저기서 지금 늘어나고 있고, 오늘 ISM 서비스업 PMI가 나왔는데 그나마 이제 제조업 지표는 부진해도 서비스업은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서비스업도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이후로 역시 또 관세에 따른 어떤 경기 둔화 가능성, 이거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설문상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쁘고 있고, 가장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이게 하이힐드라는 건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미국의 국채 이자에서, 그러니까 그 부실한 기업들이 내는, 돈 빌릴 때 내는 이자에서 미국의 국채 금리를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무 상태가 별로 안 좋고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 그러니까 돈 빌릴 때 내는 이자 비용,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걸 왜 중요하게 보냐면 이 이자 비용이 일정 수준 올라가게 되면 경기 침체 시그널로 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5% 넘어가면 시그널로 보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 주 초까지만 해도 3.5% 왔다 갔다 해서 움직였는데, 이게 갑자기 올라가서 4를 넘어가게 되면 향후에 5를 넘어가게 되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5를 가면 그냥 그때부터는 경기 침체 가나 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금융시장이 지금 2, 3일 안에 안정되지 않으면 실제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표상으로는 별로 안 좋았고, 이게 이제 오히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리스크의 최정점을 통과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2, 3일 이내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뭐 종목들은 사실 뭐 종목이 의미가 없죠, 지금은. 이게 뭐 그 나이키 뭐 같은 종목 급락했는데 베트남하고 중국에서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이니까 빠지게 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공급 체인 리스크, 이게 이제 왜냐면 그 전자제품, 예를 들어서 휴대폰 이런 데 많이 들어가게 될 텐데, 들어가는 제품인데, 뭐 그 제품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그거 걱정 때문에 또 제품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 특히 중국 생산 비중이 85%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제품에 대한 어떤 수요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서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폭락을 했고, 그나마 이제 필립 모리스,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런 필수 소비재 종목군들만 올라갔을 뿐이고, 대부분의 뭐 금융주고 뭐고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다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한편으로 보면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미국 약점 잡은 걸로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도 힘들지만, 그러니까 미국 저렇게 해서 압박을 하면 트럼프가 관세 쉽게 깎아줄 것 같은데,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 트럼프가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천재 아니면 미친 건데, 그러니까 이 천재가 맞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증시는 어제 큰 양봉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상호 관세를 우리 아시아 증시는 먼저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는 어제 낙폭을 좀 줄일 수 있었던 건, 어쨌든 이게 재료는 피크다. 재료 피크가 되고, 우리가 이제 관세에 대해서 뭐 맞보복을 하고 또 양쪽에서 관세를 계속 높이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이날 발표됐던 25%를 시작으로 계속 깎아지는 형태가 될 것이다라는 건데,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율 계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한국이 미국에 관세를 50% 부과하고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절반 깎아줘도 25% 발표한 거잖아요. 그래서 숫자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관세율은 내려갈 것이다. 또 이렇게 이제 보면서 올라온 건데, 미증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오늘 저점이 어제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어쨌든 저 양봉 안에서 주가가 이제 버텨지고, 오후장에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이제 오후장에서 어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미국 증시 무관하게 우리 증시는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나와주면 가장 좋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들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시작한 날짜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 3월 28일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날이 공매도 시작되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제 공매도 시작되기 직전에 하루 전부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방식으로 공매도 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건 제가 확실하게 모르니까, 이제 하여튼 공매도하고 외국인들의 매도하고 날짜상 일치한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공매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별로 안 올라갔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예, 근데 어쨌든 이런 이벤트가 진행이 되면서 오늘 날짜부터 혹시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숏커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지, 공매도 청단이 나오게 되는지 좀 봐야 되는데, 저는 공매도가 영향을 줬다라고 무조건 봐요. 왜냐하면 이 공매도 비중 보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어제 하루 공매도 250만 주, SK하이닉스 어제 공매도 거의 100만 주 나왔죠. 공매도 비율이 20% 정도 됐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어제 하루의 공매도 비율이 전체 거래에서 32%였어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우리 시장 더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매도의 어떤 장점 얘기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아, 네가 뭘 몰라서 그런다고. 아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공매도가 뭐, 나중에 이게 쇼커버가 되고 높은 가격의 주가를 떨어뜨려서 증시의 어떤 과열을 막아주고 안전한 종목의 수급이 넘어가서 그 종목을 끌어올리고 이런 이제 선순환 효과가 있다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그것도 인정을 할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건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금 공매도 종목들 나오는 거 보면서 우리 증시의 어떤 공매도가 상당 부분 영향을 줬고, 실제로 보면 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공매도 비중이 높았다라고 보는 게, 그 주식을 빌려온 차입자 비중의 63%가 외국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외국인들이 많이 쳤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증시가 좀 수급이 꼬이고 고전했던 데 이면에는 공매도 시작이 분명히 영향을 줬다. 아마 타이밍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재개하면 타이밍 좋게 재개했으면 이렇게까지 이제 타격을 안 받고 오히려 좋은 효과만 누릴 수도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이제 상호 관세 부과하기 직전,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책 일정이 불안정할 때, 이럴 때도 날짜를 택해서 이게 또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어떤 주요 종목군들 이제 움직임을 보면, 어제 그 상대적으로 선전했던 거는, 예, 상호 관세에서 좀 벗어나 있는 종목군들, 뭐 엔터라든가 일부 제약바이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선전을 하면서 지수가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왜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로 그런 류의 기업들을 또 어제 그러니까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올렸고, 이게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코스닥의 주요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기관들의 어떤 주요 매수 종목군들 상위를 제가 뽑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거, 이 리스트를 무시하시고 이 아랫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이게 상위 한 15위까지 올려진 건데, 뭐 기관, 외국인들 평균 매수가 대비 주가 등락률 나온 건데, 이번 주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 평균 매수가 쭉 뽑아보고 매수는 꾸준한데 주가는 빠져있는 종목들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쪽에서 강한 어떤 반격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 시장에 대해서 걱정할 만한 이야기만 주로 했습니다만은, 재료는 어차피 정점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기관들이 따박따박 물량 이제 줍줍해 놓은 종목군들,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하자. 뭐 트럼프 꼴보기 싫고 뭐 이런 거보다는 이제 종목에 어떤 집중하는 그런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호관세 때문에 이제 급락을 했는데, 오늘 뭐 추가로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협상 국면으로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냉정하게 종목들을 살펴볼 때가 됐고, 우리는 이거보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쪽으로 가면서 오후장에 우리 증시가 좀 그러니까 우리만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후 들어서의 어떤 수급의 변화를 주는지, 그러니까 공매도 많이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오후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봐야 될 거고, 그리고 특히 어제는 그 관세에서 영향을 덜 타는 종목들, 뭐 엔터,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장에서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그러니까 등등 배터리 이런 종목군들이 관세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오후장에서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오늘도 뭐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 어쩌고 이런 이야기해서 이제 우려가 반영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증시 자체가 바뀌게 됐을 때 투자들이 먼저 보게 되는 게 낙폭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오후장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불확실성 제거로 보고 반응이 나오는지 이 부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뭐 보여드린 거긴 한데, 그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어떤 흐름, 그러니까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탄핵 선거 이후에 그리고 선거 이후에 어떤 주가 흐름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 두 차례의 어떤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수급을 한번 살펴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2004년도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을 보면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이제 매수로 돌아서는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2017년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매수하고 잠깐 눌렀다 또 매수하고 이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 헌법재판소 판결 때문이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긴 한데 이게 사례가 두 번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은 이제 매수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실제로 외국인들이 그렇게 반응을 이번에도 하는지 좀 오늘 장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모두 기운들 내시고 너무 막 이렇게 걱정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황적인 측면보다는 지금은 그러니까 종목들 변화에 또 집중할 때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냉정하게 또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